생일날 아들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하고 자신의 집에는 폭탄을 설치한 60대 남성. 우리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총과 폭탄이 바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왜 일어난 건지 많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나눠봅니다. 길 기자, 앞서 범행 동기에서 가정 불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피의자는 가정 불화라고만 진술을 하고 자세한 이유는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족 측도 가정 불화와 관련해선 아직 별다른 진술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인과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아들과는 정기적으로 왕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전과나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 범행 동기와 당시 그림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총을 쐈을 때 며느리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피해자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없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서 피의자가 아들만 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총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발은 피해자에게, 1발은 문에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쏘자마자 며느리 등 가족들은 안방으로 피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직접 설치를 했어요. 제작도 했고 네. 오늘 정오에 타이머까지 맞춰져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데 그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졌나요? 네, 경찰은 피의자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피의자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는데 한강이나 남양주 미사리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왜 12시에 타이머를 맞췄는지에 대해선 그 시간에 사람이 가장 적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제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면서 국과수에 의뢰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에서 보니까 경찰이 제거하지 않았다면 정말 폭발할 수도 있었는데 사제 총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도 유튜브 등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제 총기 만드는 법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영상들 당연히 총포화약법 위반인데요. 다만 게시 영상이 대부분 왜곡 영상이라서 경찰에서 검거하거나 단속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 수많은 영상을 모두 차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쇠파이프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면 사전 단속도 매우 어려운데요. 실제 지난 5년 동안 미등록된 불법 총기 등은 걸러낼 수 있었지만 사제 총기가 적발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하. 최근 해외에서도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는 설계도 등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 방지법 등이 발의된 상황인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고요. 사제 총기 규제나 단속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제 총기나 폭탄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된 것은 모방 범죄,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범 기자였습니다.